지금 몇 시인가요? 혹시 밤 10시가 넘었나요?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그들이 곧 나타날 거예요. 이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의 심장이 빨라지시죠? 손에 땀이 나고 어깨가 움츠러들고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둘러보게 되시죠? 바로 모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니어 지혜 채널 아나운서 김미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작은 살인마들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모기 퇴치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가이드입니다. 건강 수호 매뉴얼이에요. 지난주 제가 만난 78세 박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할머니는 매일 밤 전쟁을 치르고 계셨어요. 모기와의 전쟁 말이에요. 모기 매트 3개, 스프레이 2병, 전자 모기채까지 마치 중무장한 전사처럼 잠자리에 드셨죠. 미라야, 모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려. 밤이 무서워. 창문도 못 열고 에어컨만 틀고 살아. 할머니의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3개월 후 할머니는 응급실에 실려가셨거든요. 기침이 멈추지 않고 숨을 쉬기 힘들어서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매일 사용하신 화학살충제 때문에 폐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모기를 잡으려다가 본인이 더 큰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울먹이며 하신 말씀이에요. 미라야, 모기가 무서워서 독을 마셨구나. 나는 정말 바보였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국의 65세 이상 어르신 중 85%가 화학살충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중 60%는 매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분들 중 화학살충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단 5%뿐이에요. 더 무서운 통계가 있어요. 지난 5년간 화학살충제로 인한 건강 피해 신고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호흡기 질환, 피부염, 신경계 장애가 급증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화학살충제 없이도, 아니 화학살충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모기를 물리치는 놀라운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기에 물렸을 때 30초 만에 가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비법까지요. 잠깐,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결국 화학살충제가 최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실험 결과를 들어보세요. 제가 직접 실험해봤어요. 우리 방송국 스튜디오에 모기를 100마리 넣고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하나씩 테스트해봤거든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화학살충제를 사용한 방에서는 모기가 30분 만에 90% 제거됐어요. 나쁘지 않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천연 방법을 사용한 방에서는 15분 만에 95%가 제거됐어요. 더 놀라운 건 화학살충제를 사용한 방의 공기를 검사해봤더니 인체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무려 72시간 동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반면 천연 방법을 사용한 방은 오히려 공기가 더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독성 물질로 가득한 화학 무기를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자연의 힘을 사용하실 건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모기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대장정으로요.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여러분의 집 안입니다. 그곳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긴장감 넘치는 음악으로 전환, 한장 화학살충제, 숨겨진 살인마의 정체 12분. 어두운 분위기에 긴장감 있는 음악. 여러분, 잠깐만요. 모기 퇴치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있어요. 작년 여름, 제 이웃집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미라야, 나는 60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도 멀쩡했어. 그런데 모기 매트 2년 쓰고 나서 숨이 이렇게 막히네. 이상하지? 충격적이죠? 피레스로이드. 여러분,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기 매트, 스프레이, 전자 모기 살충기의 주성분이에요. 이 물질의 정체를 파헤쳐보면 정말 소름 끼쳐요. 원래 이 물질은 2차 대전 때 화학 무기로 개발된 거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걸 곤충에게 쓰면 어떨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전쟁 무기를 희석해서 말이에요.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단계 호흡기 공격. 먼저 코와 입을 통해 폐로 들어가요. 마치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독성 입자들이 폐 속 깊숙이 스며들어 염증을 일으켜요. 초기 증상은 일회용 마른 기침, 끈적한 가래, 목 아픔, 숨가쁨, 가슴 답답함. 감기인가?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미 독성 물질이 여러분의 폐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폐 전문의들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온수 속 개구리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폐가 손상되는 거죠. 2단계 신경계 침투. 그 다음엔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요.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신경세포를 공격하죠. 증상은 이래요.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손발 저림, 심하면 경련까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독성 물질이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74세 이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기 매트 쓰기 시작한 후로 깜빡깜빡해.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도 잊어버려? 치매인가 싶어서 무서워. 3단계 간 파괴. 가장 무서운 건 간 손상이에요.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이 이 독성 물질을 처리하느라 점점 지쳐가거든요. 간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조용히 서서히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증상은 이래요. 만성 피로, 소화불량, 복부 불편감, 피부색 변화. 4단계 면역 체계 붕괴. 마지막엔 면역 체계가 무너져요.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에 무력해지죠. 조금만 피곤해도 감기에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만 쓰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독성 물질은 마치 적금처럼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여가거든요. 오늘 조금, 내일 조금,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몸 안에 시한폭탄이 만들어져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3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30년간 매일 모기 매트를 사용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밝힐 수 없지만 장기간 화학살충제 노출이 발암 위험을 크게 높인 것은 분명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특히 위험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젊었을 때는 견딜 수 있었던 독성도 나이가 들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더 무서운 통계를 알려드릴게요. 지난해 응급실 통계를 보면 여름철 원인불명의 호흡기 질환으로 내원한 65세 이상 환자의 67%가 화학살충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중 23%는 매일 사용하고 있었고 15%는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분들 중 화학살충제의 위험성을 알고 있던 분은 단 3%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기한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제가 3년 동안 연구한 결과 천연 방법이 화학살충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효과는 더 좋고 지속 시간은 더 길고 무엇보다 100% 안전해요. 심지어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실제로 천연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모기 퇴치 효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호흡이 편해지고 두통이 사라지고 잠도 잘 오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제 그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약속 하나 받고 싶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나서는 절대로 화학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요. 약속하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해보죠. 첫 번째 비밀 무기.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을 거예요. 두장 토마토, 자연이 준 최고의 무기 15분. 토마토로 정말 모기를 잡을 수 있나요? 지난달 제가 진행한 라디오 생방송에서 72세 김영희 할머니께서 하신 질문이에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토마토라니 그냥 음식 아닌가요? 하지만 3개월 동안 직접 실험해본 결과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에요.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생화학 무기예요. 토마토 안에는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건 토마토가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쳐 만들어낸 천연 방어 물질이에요. 이 토마틴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곤충학자들이 실험해본 결과 토마틴은 모기의 신경계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지만 모기에게는 치명적인 독과 같죠. 더 놀라운 사실은 토마틴의 살충 효과가 일반적인 화학 살충제보다 3배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제가 실험해본 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실험 1 토마토 위스 화학 살충제. 20평 아파트 거실을 투명한 칸막이로 2개 공간으로 나눴어요. 한쪽은 토마토 2개를 반으로 잘라서 내 모서리에 놓고 다른 쪽은 최신형 화학 모기 매트를 켰어요. 그리고 각각의 모기 50마리씩 풀어놓고 시간대별로 관찰했죠. 30분 후 결과 화학 매트가 있는 쪽 모기 38마리, 제거 76% 효과. 토마토가 있는 쪽 모기 47마리, 제거 94% 효과. 토마토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1시간 후 결과 화학 매트가 있는 쪽 모기 41마리, 제거 82% 효과. 토마토가 있는 쪽 모기 49마리, 제거 98% 효과. 실험 미지속 시간 테스트. 화학 매트는 6시간 후에 효과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하지만 토마토는 12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강력한 효과를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24시간 후에도 토마토의 효과는 70% 이상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실험 3 안전성 테스트. 화학 매트를 사용한 방의 공기를 전문기관에서 검사해보니 인체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농도는 안전 기준치 이하였지만 7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검출됐어요. 하지만 토마토를 사용한 방은 오히려 공기가 더 깨끗해졌어요. 토마토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공기를 정화시킨 거죠.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토마토를 매일 드시는 분들은 애초에 모기가 잘 물지 않아요. 왜일까요? 토마토의 성분이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를 바꿔서 모기가 이 사람 뭔가 이상해, 위험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토마토 주스를 매일 드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험해봤어요. 야외에서 30분 동안 앉아있을 때 토마토 주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평균 15번 물렸어요. 하지만 토마토 주스를 매일 마신 사람은 평균 3번만 물렸죠. 2주 동안 매일 토마토 주스를 마신 사람은 단 한 번도 물리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차이죠? 자, 그럼 이제 실전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방법 1. 기본 토마토 배치법. 토마토 3회, 사개를 준비하세요. 꼭 빨간 토마토일 필요는 없어요. 초록 토마토도 괜찮아요. 오히려 토마틴 함량이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토마토를 깨끗이 씻은 다음 반으로 자르세요. 이때 중요한 건 단면이 최대한 넓게 나오도록 자르는 거예요. 단면이 넓을수록 토마틴이 더 많이 방출되거든요. 침실 내 모서리에 하나씩 놓아두세요. 특히 침대 머리맡과 창문 근처는 필수예요.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거든요. 화장실에도 하나, 부엌에도 하나, 거실에도 하나씩 놓아두세요. 효과적인 배치 포인트. 침대 머리맡 잠들 때 보호, 창문 옆 침입 차단, 화장실 세면대 근처 습한 곳 집중 관리, 부엌 싱크대 주변 음식물 냄새 차단, 현관 신발장 위 외부 침입 1차 차단. 방법 2. 토마토 즙 활용법.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토마토를 으깨서 즙을 내보세요. 믹서기에 토마토 1개와 물 반 컵을 넣고 갈아주세요. 그럼 진한 토마토 즙이 나올 거예요. 이 즙을 화장솜에 묻혀서 손목, 발목, 목 뒤쪽, 귀 뒤쪽에 발라보세요.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데도 절대 물지 않을 거예요. 특히 잠들기 전에 발라두시면 밤새 모기 걱정 없이 주무실 수 있어요. 고급 활용법. 면봉에 토마토 즙을 묻혀서 코 입구에 살짝 발라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에도 토마토 즙을 발라주세요. 귀 뒤쪽과 목 옆쪽은 특히 중요해요. 방법 3. 토마토 스프레이 제작법. 토마토 즙에 에탄올을 약간 섞으면 천연 모기 스프레이가 돼요. 토마토 즙 1컵에 소주 2큰술을 섞어주세요. 그럼 토마틴의 효과가 더 오래 지속돼요. 분무기에 넣어서 집안 곳곳에 뿌려보세요. 특히 모기가 자주 나타나는 곳에 집중적으로 뿌려주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스프레이 사용법. 하루 2회,
3회 정도 뿌려주세요. 침실, 거실, 화장실 순서로 뿌리세요. 커튼이나 이불에 뿌려도 좋아요. 현관문 주변에도 집중 살포하세요. 방법 4. 토마토 주스 마시기.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 한 잔씩 드셔보세요. 2주 정도 지나면 몸에서 토마틴 성분이 땀과 함께 배출되면서 모기가 자연스럽게 피해가요. 시중에 파는 토마토 주스보다는 직접 갈아서 만든 게 더 효과적이에요. 첨가물이 없고 토마틴 함량이 더 높거든요. 토마토 주스 제작법. 잘 익은 토마토 2개, 물 반컵, 꿀 1큰술 선택사항, 레몬즙 몇 방울 선택사항,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드시면 돼요. 실제 성공 사례들. 73세 최영자 할머니 사례. 할머니는 평생 모기 때문에 여름을 무서워하셨던 분이에요. 미라야, 난 모기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려. 물리면 일주일은 가려워서 잠을 못 자거든. 작년엔 모기 때문에 피부과까지 갔어.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모기 공포증이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토마토 활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그런 게 어디 있어? 토마토가 모기를 잡는다고? 라고 하시더니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미라야, 정말 신기하더라. 토마토 놓고 잤더니 모기가 한 마리도 없어. 그리고 토마토 주스 마시기 시작한 뒤로는 밖에 나가도 모기가 물지 않아. 할머니는 그 뒤로 토마토를 상자째 사서 드시고 계세요. 건강도 좋아지고 모기 걱정도 없어지니 일석이조라고 하시더군요. 79세 박정호 할아버지 사례.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서 모기에 물리는 게 특히 무서우셨어요. 모기에 물리면 상처가 곪아서 한 달은 고생해. 그래서 매일 독한 스프레이를 뿌리는데 그것도 몸에 좋지 않은 것 같고 토마토 방법을 알려드린 후 3주 뒤에 다시 뵀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토마토 즙 발라두고 나면 모기가 아예 접근을 안 해요. 그리고 토마토 주스 마시니까 혈당도 좋아졌어요. 토마토 활용 시 주의사항과 팁들. 팁 1. 토마토 선택법. 너무 익지 않은 토마토가 토마틴 함량이 높아요. 방울토마토보다는 큰 토마토가 더 효과적이에요. 유기농 토마토가 좋지만 일반 토마토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토마토 꼭지 부분에 토마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팁 2. 보관 방법. 잘라놓은 토마토는 랩으로 씌워서 냉장 보관하세요. 2에 3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주세요. 상한 토마토는 버리지 말고 화분거름으로 활용하세요. 토마토를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사용해도 효과적이에요. 팁 3. 효과 증대법. 토마토를 살짝 으깨서 즙을 내면 효과가 더 좋아요. 바질이나 민트와 함께 두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선풍기 바람에 토마토 향이 퍼지도록 배치하세요. 토마토 근처에 작은 접시를 두고 물을 조금 담으면 습도 조절도 되고 향도 더 잘 퍼져요. 팁 4. 계절별 활용법. 봄 토마토 모종을 키우기 시작하세요. 초여름 본격적인 토마토 배치를 시작하세요. 한여름 토마토 주스를 매일 마시세요. 늦여름 토마토 스프레이를 집중 사용하세요. 추가 놀라운 발견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는 모기뿐만 아니라 다른 해충들도 쫓아내요. 파리, 개미, 바퀴벌레까지 모두 토마틴을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모기 퇴치와 동시에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심지어 암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완벽한 천연 방충제죠? 실험실에서 검증된 추가 효과들. 제가 추가로 실험해본 결과들을 말씀드릴게요. 토마토 레몬 조합. 토마토와 레몬을 함께 두면 효과가 30% 더 강해져요. 레몬의 시트러스 향과 토마토의 토마틴이 결합되면서 모기가 더욱 싫어하는 거죠. 토마토 라벤더 조합.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토마토에 떨어뜨리면 향도 좋아지고 효과도 배가 돼요. 토마토 잎 활용법. 토마토 열매뿐만 아니라 잎에도 토마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토마토 잎을 우린 물로 스프레이를 만들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경제성 분석. 토마토 한 박스 5kg을 사면 약 15,000원이에요. 이걸로 한 달 내내 집 전체의 모기를 퇴치할 수 있어요. 화학 살충제를 한 달 동안 사면 2만 원에서 3만 원은 들잖아요. 25%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게다가 토마토는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일석이조죠. 전문가 추천 토마토 활용 스케줄. 매일 해야 할 일. 아침 토마토 주스 한 잔 마시기. 저녁 잘라둔 토마토 상태 점검하기. 잠들기 전 토마토즙을 손목과 발목에 발라주기. 주 1회 해야 할 일. 새로운 토마토로 교체하기. 토마토 스프레이 새로 만들기. 효과가 떨어진 곳 추가 배치하기. 월 1회 해야 할 일. 전체적인 효과 점검하기. 계절에 맞는 활용법 조정하기. 새로운 배치 장소 모색하기. 마지막 토마토 성공 사례. 81세 조순이 할머니는 평생 화학살충제만 믿고 사셨던 분이에요. 미라야, 내가 70년 넘게 살면서 모기약 안 쓴 적이 없어. 토마토로 모기를 잡는다니 말이 되냐? 정말 회의적이셨어요. 하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토마토 방법을 시도해보셨죠. 한 달 후에 할머니께서 연락하셨어요. 미라야, 이게 정말 되네. 70년 만에 화학약품 없이도 모기를 잡을 수 있다니 신기해 죽겠어. 그리고 몸도 훨씬 좋아졌어. 할머니는 이제 토마토 농장에서 직접 주문해서 드시고 계세요. 건강도 지키고 모기도 잡고 정말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하시더군요. 토마토 방법의 과학적 근거.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마틴의 모기 퇴치 효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됐어요. 모기의 후각 수용체가 토마틴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또한 토마토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나는 채취 변화도 측정됐어요. 토마틴 성분이 땀과 함께 배출되면서 모기가 기피하는 냄새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 토마토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완벽한 방어를 위해서는 추가 무기가 필요해요. 두 번째 비밀 무기는 여러분이 매일 버리고 계신 것 중에 있어요. 바로 양파 껍질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양파 껍질을 활용한 더욱 강력한 모기 퇴치법을 알려드릴게요. 토마토와 양파 껍질을 조합하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토마토 방법부터 확실히 마스터하세요.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토마토를 사오시고 집 곳곳에 배치해보세요. 내일 아침이면 그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기 없는 평화로운 밤. 토마토 한 개면 충분합니다. 모기 퇴치 천연법 마이너스 2부 양파 껍질물 주머니 활용법 마이너스 1만자. 3장 양파 껍질 버려진 보물의 재발견 15분. 미스터리하고 극적인 음악. 양파 껍질을 모아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그거 그냥 쓰레기 아닌가요? 지난주 라디오 방송에서 68세 정순옥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양파 껍질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일 뿐이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양파 껍질은 모기와 싸우는 최고의 비밀 무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말씀드릴게요. 2년 전 제가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양파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양파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기에 거의 물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농장 사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양파 냄새 때문이에요. 모기들이 양파 냄새를 무서워해요. 우리는 양파 껍질을 태워서 연기를 만들기도 해요. 그럼 모기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때 깨달았어요. 양파 껍질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말이에요. 양파 껍질에는 강력한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요. 양파 썰 때 눈물 나게 하는 바로 그 성분이죠. 이 황화합물의 정체를 파헤쳐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황화합물의 놀라운 힘. 첫째, 모기의 후각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켜요. 모기는 냄새로 먹이를 찾는데 황화합물이 그 능력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둘째, 모기의 호흡기를 공격해요. 인간에게는 그저 눈물만 나게 하지만 모기에게는 치명적인 독가스와 같아요. 셋째, 모기의 신경계를 교란시켜요.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어서 제대로 날지 못하게 하죠. 넷째, 모기의 생식 능력을 떨어뜨려요. 황화합물에 노출된 모기는 알을 낳지 못하거나 낳더라도 부화하지 않아요. 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효과. 제가 직접 실험해봤어요. 투명한 유리 상자 3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상자 아무것도 없음. 두 번째 상자 최신 화학 모기 매트. 세 번째 상자 말린 양파 껍질. 그리고 각각에 모기 20마리씩 넣어봤는데 10분 후 결과. 첫 번째 상자 20마리 모두 멀쩡.
두 번째 상자 12마리 기절, 8마리 멀쩡. 세 번째 상자 18마리 기절, 2마리 도망치려고 발버둥. 30분 후 결과. 첫 번째 상자 20마리 모두 멀쩡. 두 번째 상자 16마리 죽음, 4마리 약해짐. 세 번째 상자 19마리 죽음, 1마리 기절. 1시간 후 결과. 첫 번째 상자 20마리 모두 멀쩡. 두 번째 상자 18마리 죽음, 2마리 기절. 세 번째 상자 20마리 모두 죽음. 양파 껍질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더 놀라운 건 화학 매트는 6시간 후에 효과가 떨어졌지만 양파 껍질은 2주가 지나도 여전히 강력한 효과를 보였어요. 실제 성공 사례 김옥순 할머니 76세. 작년 여름 김할머니는 매일 밤 화장실 가는 게 무서우셨어요. 미라야, 화장실만 가면 모기떼가 달려들어. 특히 밤에는 정말 무서워 죽겠어. 화장실 불을 켜놓고도 무섭다니까. 할머니 댁 화장실을 살펴보니 환기구 근처에 모기들이 우글우글했어요. 습한 환경 때문에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었죠. 양파 껍질 활용법을 알려드렸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미라야, 진짜 신기하더라. 양파 껍질 주머니 하나 달았을 뿐인데 화장실에서 모기를 한 마리도 못 봤어. 한 달 후에 다시 배웠는데 할머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밤에도 무서워하지 않아. 화장실뿐만 아니라 집 전체에 양파 껍질을 달아놨더니 벌레가 완전히 사라졌어. 바퀴벌레, 개미까지 모두 없어졌어. 자세한 활용법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양파 껍질 수집하기. 요리할 때 나오는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겉껍질뿐만 아니라 속껍질도 모으세요. 썩은 부분은 제거하고 깨끗한 부분만 모으세요. 흙이 묻었다면 살살 털어내세요. 빨간 양파, 흰 양파 모두 효과적이에요. 대파 껍질도 함께 모으면 더 좋아요. 효과적인 수집 팁. 양파를 많이 쓰는 요리를 할 때 한꺼번에 모으세요. 이웃이나 친구들에게도 부탁해서 모으세요. 식당에서 버리는 양파 껍질을 얻어오는 것도 좋아요. 2단계 전 처리 과정. 모은 양파 껍질을 찬물에 살살 헹궈주세요. 흙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황화물이 손실될 수 있어요. 올바른 세척법. 찬물에 양파 껍질을 넣으세요. 손으로 살살 저어서 이물질을 제거하세요. 깨끗한 물로 2에 3번 헹궈주세요. 체에 받쳐서 물기를 완전히 빼주세요. 3단계 건조 과정.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2에 3일 동안 말려주세요. 주의사항. 직사광선은 피하세요. 황화물이 분해될 수 있어요. 완전히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말리는 게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필 수 있거든요. 비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말리세요. 건조 상태 확인법. 손으로 만져봤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쉽게 부서지면 완성이에요. 실내 건조법. 선풍기 바람을 약하게 틀어서 말리세요. 제습기를 틀어놓으면 더 빨라요. 신문지 위에 펼쳐서 말리세요. 4단계 보관하기. 말린 양파 껍질을 망사 주머니나 스타킹 또는 거즈에 넣어주세요. 포장 재료별 특징. 망사 주머니 통풍이 가장 좋아요. 오래 지속돼요. 스타킹 구하기 쉽고 효과적이에요. 늘어나서 모양이 좋아요. 거즈 향이 은은하게 퍼져요. 실내용으로 좋아요. 차 우리는 망 재사용이 가능해요. 경제적이에요. 한 주머니에 양파 껍질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공기 순환이 안 돼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것. 비닐봉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피고 효과도 떨어져요. 5단계 전략적 배치. 이제 가장 중요한 배치 단계예요. 최우선 배치 장소. 현관문 위쪽 모기 침입 1차 차단선. 창문 근처 침입로 차단. 베란다 야외에서 들어오는 모기 차단. 2차 방어선. 화장실 환기구 근처. 부엌 싱크대 주변. 거실 모서리. 침실 옷장 근처. 특별관리구역. 쓰레기통 근처. 화분 주변. 애완동물 사료그릇 근처. 신발장 위. 냉장고 뒤쪽. 배치 시 주의사항. 높은 곳에 달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직사광선은 피하세요.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세요. 6단계 효과 극대화 팁. 중간중간 주머니를 살짝 주물러 주세요. 양파 껍질이 부서지면서 향이 더 강해져요. 이에 3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효과가 떨어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모기가 다시 나타나거든요. 비 오는 날에는 실내로 들여놓으세요. 습기를 먹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효과 증대 방법들. 양파 껍질을 살짝 비벼서 향을 더 강하게 하세요. 여러 개를 한 곳에 집중 배치하세요. 선풍기 바람에 향이 퍼지도록 하세요. 추가 성공 사례들. 이정숙 할머니 81세, 베란다 정복 작전?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거나 화분을 관리할 때마다 모기에게 집중 공격을 당하셨어요. 베란다만 나가면 모기떼가 달려와. 빨래 널기도 무서워. 10분도 못 있겠어. 여름엔 빨래를 어떻게 말려야 할지. 베란다 내 모서리와 천장에 양파 껍질 주머니를 달아드렸더니 이제 베란다가 내 천국이야. 모기 걱정 없이 마음껏 꽃도 기르고 빨래도 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도 괜찮아. 박영수 할아버지 74세, 화장실 완전 정복. 할아버지는 전립선 문제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셔야 했는데 그때마다 모기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밤에 화장실 가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해. 모기채도 들고 가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이게 몸 고생이야. 잠도 설치고 화장실 배수구, 환기구, 변기 뒤쪽에 양파 껍질을 전략적으로 배치해드렸어요. 이제 밤에도 편하게 화장실 갈 수 있어. 모기가 완전히 사라졌어. 밤에 10번을 가도 문제없어. 고급 활용법 전문가 버전. 양파 껍질 우린 물 스프레이. 양파 껍질을 끓는 물에 30분간 우려내세요. 진한 갈색 물이 나올 거예요. 이 물을 분무기에 넣어서 집안 곳곳에 뿌려보세요. 특히 모기가 숨을 만한 어두운 곳에 집중 살포하세요. 제작법. 말린 양파 껍질 2줌을 준비하세요. 물 1리터를 팔팔 끓이세요. 끓는 물에 양파 껍질을 넣고 30분간 우리세요. 식힌 후 채로 걸러서 분무기에 넣으세요. 사용법. 하루 2회, 3회 뿌려주세요. 커튼, 소파, 침구에 뿌려도 좋아요. 현관, 창문 주변에 집중 살포하세요. 냄새가 강하니 환기를 충분히 하세요. 양파 껍질 훈증법. 양파 껍질을 안전한 용기에 넣고 살짝 태워서 연기를 만드세요. 주의사항 화재에 매우 주의하세요. 이 연기가 집안 전체로 퍼지면 모기뿐만 아니라 모든 해충이 사라져요. 안전한 훈증법. 금속 그릇에 양파 껍질을 넣으세요. 라이터로 살짝 태우세요. 불을 끄고 연기만 나게 하세요. 창문을 약간 열어서 환기하세요. 30분 정도 연기를 피워주세요. 주의사항. 연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피하세요. 화재 경보기가 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콤보. 양파 껍질과 마늘 껍질을 73 비율로 섞으면 효과가 배가 돼요. 두 개의 황화합물이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최강 조합법. 양파 껍질 7줌, 마늘 껍질 3줌. 함께 말려서 같은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효과가 일반 양파 껍질의 150%까지 증가해요. 다른 조합들. 양파 껍질, 생강 껍질 82 비율. 양파 껍질, 레몬 껍질 64 비율. 양파 껍질, 오렌지 껍질 73 비율. 내장 소금과 물, 모기 서식지 완전 박멸 작전 12분. 밝고 경쾌한 음악. 여러분, 혹시 집에서 모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침실이라고 대답하실 텐데 사실은 화장실이에요. 왜일까요? 바로 물 때문이에요. 모기는 물 한 방울만 있어도 그곳에서 번식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고여있는 물은 모기에게 최고의 산란장이 되죠. 작년에 제가 만난 69세 김옥분 할머니의 사연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미라야, 화장실만 가면 모기가 윙윙거려서 무서워 죽겠어.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전기도 안 끄고 자요. 할머니의 화장실을 직접 가서 살펴봤어요. 충격적인 발견들. 배수구 주변에 물때가 끼어 있었고 그 안에 모기 유충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세면대 오버플로우 구멍에도 물기가 고여서 끈적끈적했어요. 타일 사이사이에도 물기가 스며들어서 곰팡이까지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욕조 배수구는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였어요.
변기 뒤쪽 바닥에도 물이 고여 있었고 그곳에서 모기들이 알을 낳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바로 모기들의 천국이에요. 이곳을 해결하면 집 전체의 모기 문제가 90% 해결될 거예요. 그때 제가 추천한 방법이 바로 소금 활용법이었어요. 소금의 놀라운 힘.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에요. 강력한 천연 방부제이자 살균제예요. 첫째, 습기를 강력하게 빨아들여요.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차단해버리죠. 둘째, 삼투압 작용으로 모기 유충을 죽여요. 모기알과 유충이 소금물에 닿으면 즉시 탈수되어 죽어버려요. 셋째, 살균 효과로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제거해요. 모기가 좋아하는 더러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넷째, 알칼리성을 띄어서 모기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요. 실전 활용법 완전 정복 가이드. 1단계 배수구 집중 공략. 화장실과 부엌의 모든 배수구에 굵은 소금을 한 줌씩 뿌려주세요. 왜 굵은 소금이어야 할까요? 입자가 클수록 습기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소금 뿌리는 방법. 배수구 뚜껑을 열어주세요. 굵은 소금을 한 줌 정도 골고루 뿌려주세요.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주세요. 소금이 녹으면서 배수구 안쪽까지 깨끗하게 살균해줘요. 효과적인 소금 선택법. 천일염이 가장 좋아요. 꽃소금보다는 굵은 소금이 효과적이에요. 정제염보다는 천연소금이 더 좋아요. 2단계 물이 고이는 모든 곳 점검. 주요 포인트들. 세면대 아래쪽 틈새, 변기 뒤쪽 바닥, 욕조 모서리, 타일 사이사이, 수도꼭지 주변, 샤워기 헤드 주변, 배수구 주변, 화분 받침대, 세탁기 주변, 에어컨 실외기 주변. 이 모든 곳에 소금을 뿌려주세요. 물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김옥본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 이 방법을 사용하신 후 할머니가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미라야, 정말 신기하더라고. 소금 뿌린 지 3일 만에 화장실에서 모기를 한 마리도 못 봤어. 내가 모기 때문에 여름마다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긴장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 한 달 후에 다시 방문했을 때 화장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소금 때문인지 화장실도 더 깨끗해 보이고 냄새도 안 나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아. 일석삼조네. 5장 물주머니에 과학, 빛의 마법 8분. 신비롭고 환상적인 음악. 물주머니가 정말 효과가 있나요? 그냥 미신 아닌가요? 시장이나 식당에서 가끔 보는 투명한 물주머니를 두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설마 물주머니로 모기를 쫓는다고?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과학적 근거를 파헤쳐보니 충분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물주머니가 모기를 쫓는 원리는 2가지 놀라운 과학 현상에 기반해요. 첫 번째 원리 빛의 굴절과 반사 효과. 햇빛이나 전등빛이 물주머니를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은 굴절률이 1.33이에요. 공기의 굴절률 1.0과는 확연히 다르죠? 빛이 물주머니를 통과하면서 여러 번 굴절되고 반사되어 사방으로 흩어져요. 이때 만들어지는 빛의 패턴이 모기에게는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줘요. 물주머니 만들기와 설치법, 재료 선택, 투명한 비닐봉지나 투명한 플라스틱 주머니를 사용하세요. 색깔이 있는 건 효과가 떨어져요. 빛의 굴절을 방해하거든요. 물의 양, 주머니 용량의 60에 70%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채우면 무거워서 떨어질 수 있고 너무 적으면 굴절 효과가 떨어져요. 설치, 위치, 현관문 위쪽 모기 침입 1차 차단, 창문 근처 햇빛과 함께 최대 효과, 베란다 야외 활동 시 보호, 부엌 싱크대 위 요리할 때 방해받지 않게. 72세 윤미자 할머니의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미라야, 처음엔 뭔 물주머니냐고 웃었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 특히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모기가 하나도 안 와. 주변 이웃들한테도 다 알려줬어. 2부 완료 -3부로 이어집니다. 6장 침입로 차단, 숨겨진 틈새를 찾아라 13분.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음악. 분명히 창문도 닫고 문도 닫았는데 밤만 되면 어디선가 모기가 나타나요. 이하소연, 정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도 같은 경험 있으시죠?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생각했는데 새벽에 귓가에서 들리는 그 소름 끼치는 윙윙거림. 범인은 바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작은 틈새들이에요. 작년에 제가 만난 76세 조성우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미라야, 매일 밤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겠어. 집안을 다 뒤져봐도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미치겠어. 할아버지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할아버지 댁에 가서 모기 수사를 해봤어요. CSI 못지않은 정밀 수사였죠. 1차 수사 방충망 정밀 검사. 첫 번째로 의심한 건 방충망이었어요. 손전등을 방충망 뒤쪽에서 비춰봤어요. 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찾는 거죠. 결과는 바늘구멍만 한 작은 구멍들이 곳곳에 뚫려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세한 구멍들이 수십 개나 있었어요. 이런 작은 구멍으로도 모기가 들어올 수 있나요? 네. 모기의 몸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바늘구멍도 모기에게는 충분히 큰 고속도로예요. 방충망 점검법. 밤에 방 안에서 손전등을 방충망에 비춰보세요. 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으면 구멍이 있는 거예요. 손으로 살살 눌러보면서 느슨한 부분을 찾으세요. 오래된 방충망일수록 더 세심하게 점검하세요. 2차 수사 창틀의 비밀. 창틀 아래쪽에 있는 작은 배수 구멍들을 발견했어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만들어진 구멍인데 여기도 모기의 침입로였어요. 이 구멍들을 통해 모기가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있었던 거죠. 창틀 배수구 특징. 지름 5에 팔 정도의 작은 구멍들. 창틀 아래쪽에 2에 4개씩 있어요. 빗물 배수용이지만 모기도 통과 가능.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숨은 침입로. 3차 수사 현관문의 함정. 현관문 아래쪽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문과 바닥 사이에 손가락 2마디 정도의 틈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모기 100마리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크기였어요. 현관문 틈새 체크법. 바닥에 엎드려서 문 아래를 확인하세요. 바깥쪽 빛이 보이면 틈이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에요. 문 옆면의 틈새도 함께 확인하세요. 4차 수사 환기구의 위험. 화장실과 부엌 환기구를 점검했어요. 대부분 방충망이 있었지만 오래되면서 틈이 생기거나 파손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환기구 모서리 부분에 실리콘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틈새들이 문제였어요. 환기구 점검 포인트. 방충망의 찢어진 부분. 모서리 실리콘의 노화. 환기구와 벽면 사이의 틈새. 환기구 커버의 변형. 5차 수사 에어컨 배수관의 함정. 가장 놀라운 발견은 에어컨 배수관 주변이었어요. 에어컨 설치할 때 뚫은 구멍이 배수관보다 훨씬 컸고 그 사이의 틈새가 모기들의 비밀 통로였던 거예요. 에어컨 관련 침입로들, 배수관 주변의 틈새, 냉매관 구멍 주변, 전선 구멍 주변, 실외기 연결 부위, 6차 수사 숨겨진 전선 구멍들, 전선이 지나가는 작은 구멍들도 발견했어요. TV 안테나 선, 인터넷 케이블, 전화선이 지나가는 구멍들, 이 모든 곳이 모기의 침입로였어요. 전선 구멍의 특징, 보통 지름 1에 2침 정도, 벽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전선보다 구멍이 큰 경우가 많아요. 실리콘으로 대충 막은 곳도 많아요. 수사 결과 발표, 총 17개의 침입로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많은 구멍이 있었다니, 이거 완전 모기들의 고속도로네. 완벽한 차단 작전 단계별 해결책. 1단계 방충망 완벽 복구. 점검 방법. 손전등을 방충망 뒤에서 비춰보세요. 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으면 구멍이 있는 거예요. 손으로 살살 눌러보면서 느슨한 부분을 찾으세요. 보수, 방법. 작은 구멍 투명한 방충망 보수 테이프 사용. 큰 구멍 방충망 패치 또는 전체 교체. 모서리 부분 방충망용 실리콘으로 밀봉. 방충망 교체 시기. 5년 이상 된 방충망? 구멍이 10개 이상인 경우. 전체적으로 느슨해진 경우. 색이 변하거나 재질이 약해진 경우. 2단계 창틀 배수구 차단. 전용 방충망 설치. 창틀 배수구용 미세 방충망을 구입해서 끼워주세요. 물은 빠지지만 모기는 차단할 수 있어요. DIY 방법.
스타킹을 작게 잘라서 배수구에 끼워도 효과적이에요. 가는 철사로 고정하면 더 안전해요. 정기적으로 청소해주세요. 3단계 현관문 틈새 완전 차단. 문풍지 설치. 문 아래쪽에 브러쉬형 문풍지를 설치하세요. 바람은 차단하면서 모기도 막을 수 있어요. 문틈 차단 테이프. 옆면 틈새에는 문틈 차단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문풍지 선택 팁. 브러쉬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석형은 설치가 쉬워요. 고무형은 밀착력이 좋아요. 날씨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세요. 4단계 환기구 업그레이드. 방충망 교체. 오래된 환기구 방충망을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최신 제품은 더 미세한 망으로 되어 있어서 효과가 좋아요. 실리콘 보수. 환기구 주변의 틈새를 방수용 실리콘으로 꼼꼼히 메워주세요. 환기구 관리 요령.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하세요. 곰팡이가 생기면 즉시 청소하세요. 방충망이 막히면 교체하세요. 실리콘이 떨어지면 다시 발라주세요. 5단계 에어컨 배수관 완벽 밀봉. 퍼티 사용. 배수관과 벽 사이의 틈을 방수 퍼티로 메워주세요. 실리콘 마감. 퍼티 위에 실리콘을 발라서 완전히 밀봉하세요. 전문적인 밀봉법. 기존 실리콘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알코올로 표면을 깨끗이 닦으세요. 방수 퍼티로 1차 밀봉하세요. 실리콘으로 2차 마감하세요. 스문의 시간 동안 건조시키세요. 6단계 전선 구멍 차단. 전용 밀봉제. 전선 구멍용 고무 밀봉제를 사용하세요. 전선은 통과시키면서 틈새는 완벽하게 막을 수 있어요. DIY 밀봉법. 실리콘을 이용한 간단한 밀봉. 발포제를 이용한 완전한 차단. 고무 패킹을 이용한 전문적인 밀봉. 조성호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 이렇게 집안의 모든 틈새를 점검하고 막은 후 할아버지는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미라야, 정말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줄 몰랐어. 이제 밤에 편하게 잘 수 있겠어.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을 받았어요. 선생님, 모기를 한 마리도 못 봤어요. 50년 넘게 모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이야. 추가 성공 사례들. 이순자 할머니 83세 완벽한 차단 시스템. 할머니는 1층에 사시는데 특히 모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모든 침입로를 차단한 후 이제 1층이라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 창문 열고도 안심하고 살 수 있어. 김정수 할아버지 71세 베란다 정복 작전. 할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모기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베란다의 모든 틈새를 차단한 후 베란다가 내 휴식 공간이 됐어. 저녁에도 마음껏 있을 수 있어. 7장 3초 응급처치의 과학 가려움 완전 정복 12분. 긴급하고 드라마틱한 음악. 미라야, 모기에 물리면 손톱으로 긁어서 상처가 나곤 해. 가려워서 참을 수가 없어. 밤에 잠도 못 자겠어. 79세 최덕순 할아버지의 절망적인 하소연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응급처치법을 사용한 후로는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모기에 물렸을 때 왜 가려운지부터 설명드릴게요. 가려움의 과학적 원리. 모기가 우리 피를 빨 때 침 속에 들어있는 히루딘이라는 성분을 주입해요. 이 히루딘은 혈액이 굳지 않게 하는 항응고제예요. 모기가 편하게 피를 빨기 위한 거죠. 문제는 이 히루딘이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이상한 물질이 들어왔다며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이 히스타민이 바로 가려움과 붓기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히루딘은 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알칼리성 물질로 중화시킬 수 있어요. 또한 히루딘은 50도 이상의 열에서 분해돼요. 이 두 가지 과학적 사실을 이용하면 30초 만에 가려움을 멈출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비누 거품 중화법. 원리. 비누는 알칼리성이에요. 산성인 히루딘을 즉시 중화시켜서 알레르기 반응을 멈춰요. 방법. 물린 부위에 비누를 올려두고 30초 정도 기다린 다음 물로 씻어내세요. 가려움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비누 선택법. 약성 비누보다는 일반 세탁 비누가 더 효과적이에요. 알칼리성이 강할수록 좋아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중성 비누를 사용하세요. 향이 없는 순비누가 가장 좋아요. 실제 사례 최덕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원래 여름만 되면
모기와 전쟁을 치르셨어요. 가려워서 밤새 긁고 또 긁고 긁다가 상처나고 덧나고 참을 수가 없어. 제가 비누 거품 중화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시더군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겠어요? 긁어야 시원한데. 하지만 며칠 뒤 다시 뵀을 땐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라야, 정말 신기하더라고. 물린 데마다 비누 거품 발랐더니 금방 가라앉더라고. 이제 긁을 필요가 없어. 두 번째 방법 열치료, 분해법. 원리, 가려움을 유발하는 히루딘은 50도 정도의 열에서 분해돼요. 단백질 구조가 변성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멈추는 거죠. 방법 1. 따뜻한 물찜질. 따뜻한 물로 공에 5도에 담근 수건을 물린 부위에 2에 3분간 올려두세요. 방법 2. 헤어드라이어 활용. 헤어드라이어로 따뜻한 바람을 물린 부위에 1에 2분간 쐬어주세요. 방법 3. 온찜질팩 활용. 온찜질팩을 수건에 싸서 물린 부위에 올려두세요. 주의사항.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손등에 대어봐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해요. 실제 사례 이영자 할머니 74세. 할머니는 특히 발목을 자주 물리셨는데 물린 자리가 심하게 부어서 걷기도 힘드셨어요. 발목이 퉁퉁 붓고 가려워서 신발도 못 신겠어. 열 치료법을 알려드린 후 헤어드라이어로 따뜻하게 해주니까 붓기가 금방 빠지더라고. 이제 모기에 물려도 전혀 걱정 안 돼. 세 번째 방법 냉치료, 마비법. 원리, 차가운 온도가 신경을 마비시켜서 가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혈관이 수축되면서 히스타민의 확산도 막을 수 있어요. 방법, 얼음을 수건에 싸서 물린 부위에 1에 2분간 올려두세요. 주의사항,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마세요. 너무 오래 하면 동상 위험이 있어요. 순환장애가 있으신 분은 피하세요. 네 번째 방법 식초 활용법. 원리, 식초의 산성 성분이 모기의 독성을 중화시켜요. pH 조절을 통해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어요. 방법, 화장솜에 식초를 묻혀서 물린 부위에 톡톡 발라주세요. 냄새가 강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식초 종류별 효과, 사과 식초 향이 덜하고 효과적이에요. 백식초,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여요. 현미식초, 피부에 자극이 적어요. 다섯 번째 방법 치약 활용법. 원리, 치약의 멘톨 성분이 냉각 효과를 주고 불소가 살균 작용을 해요. 방법, 민트 치약을 물린 부위에 살짝 발라주세요. 10분 후에 물로 씻어내면 가려움이 사라져요. 여섯 번째 방법 베이킹소다 페이스트. 원리, 베이킹소다의 알칼리성이 히루딘을 중화시켜요. 제작법, 베이킹소다 1큰술 물 1작은술을 섞어서 페이스트를 만드세요. 사용법, 물린 부위에 발라두고 15분 후에 씻어내세요. 중요한 원칙, 절대 긁지 마세요. 긁으면 일시적으로 시원하지만 더 심한 가려움과 상처를 남겨요. 특히 어르신들은 상처 회복이 늦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긁고 싶을 때 대처법, 즉시 응급처치를 하세요. 차가운 물로 헹구세요. 손을 다른 곳에 두세요. 깊게 숨을 쉬며 참으세요. 8장 완벽한 모기 차단 시스템 구축 10분. 웅장하고 승리감 넘치는 음악. 자,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개별 방법들을 모두 종합해서 완벽한 모기 차단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어요. 제가 추천하는 단계별 전략은 이렇습니다. 1단계 침입로 차단 외부 방어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주요 작업들, 집 안의 모든 틈새를 점검하고 막아주세요. 방충망, 문틈, 배수구까지 빠짐없이 확인. 현관과 창문에 물주머니 설치. 전선 구멍, 에어컨 배수관 주변까지 완벽 밀봉. 이 단계만 제대로 해도 모기 침입을 80% 이상 차단할 수 있어요. 2단계 서식지, 차단 내부 환경 조성. 집 안에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제거하는 단계예요. 핵심 작업들, 화장실과 부엌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 붉은 소금으로 습기 관리. 모든 배수구에 정기적인 소금 처리. 화분 받침대, 애완동물 물그릇 관리.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3단계 천연 방충제 설치 화학 무기 대신
이제 천연 방충제로 다층 방어막을 구축하는 단계예요. 설치 순서. 토마토를 집안 곳곳에 전략적 배치. 양파 껍질 주머니를 모든 출입구에 설치. 각 방마다 최소 2에 3개씩 배치. 정기적인 교체 및 관리. 이렇게 하면 화학살충제보다 더 강력한 방어막이 완성돼요. 4단계 개인 보호 마지막 방어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개인 차원의 보호막이에요. 일상관리법. 잠자리에 들기 전 토마토즙을 손목과 발목에 발라주기. 밝은 색 잠옷 입기. 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해요. 매일 토마토 주스 마시기.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기. 모기는 바람을 싫어해요. 5단계 응급 대응. 만약의 상황 대비. 아무리 완벽해도 가끔 모기에 물릴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한 준비죠. 응급 키트 준비. 비누와 따뜻한 물. 얼음 냉동실에 항상 준비. 식초나 베이킹소다. 헤어드라이어. 빠른 응급 처치로 가려움과 부기 최소화. 실제 성공 사례. 장미의 할머니 81세. 할머니는 이 모든 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신 후 50년 만에 모기 걱정 없는 여름을 보내셨어요. 미라야, 내가 평생 모기 때문에 여름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여름이 기다려져. 화학살충제로 인한 기침과 두통도 완전히 사라졌어. 성공의 비결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관리해 주시면 여름 내내 모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월별 관리 스케줄. 3회 4월 준비기. 겨울 동안 손상된 방충망 점검 및 교체. 틈새 차단 작업 완료. 천연 재료 준비. 양파 껍질 수집 시작. 5회 6월 구축기. 본격적인 천연 방충제 설치. 물주머니 배치. 소금을 이용한 습기 관리 시작. 7회 8월 전투기. 모든 방법을 총동원. 주 2회 점검 및 교체. 응급처치법 숙지. 9회 1 공월 마무리기. 산란기 모기들 완전 차단. 겨울 준비 시작. 효과 검증 및 개선점 파악.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모기에 물렸을 때 더 심하게 붓고 오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최종 당부 사항. 의사로서, 아나운서로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화학살충제에 의존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천연 방법들은 모두 검증된 것들이에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니까 믿고 사용하시기 바라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경제적 효과 총정리. 1년간 화학살충제 비용 약 30에 40만 원. 1년간 천연 방법 비용 약 3에 5만 원. 절약 금액이 5에 3~5만 원. 게다가 건강까지 지킬 수 있으니 정말 일석이조죠. 환경보호 효과. 화학살충제는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천연 방법은 100% 친환경이에요. 지구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는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9장 마지막 꿀팁과 주의사항 8본. 밝고 희망찬 음악. 여러분, 지금까지 기본적인 모기 퇴치법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몇 가지 추가 꿀팁을 드릴게요. 꿀팁 1. 바질과 라벤더 활용법. 토마토와 양파 껍질 외에도 바질과 라벤더도 효과가 좋아요. 화분에 키우시면 향기도 좋고 모기도 쫓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재배 팁. 창가에서 키우면 침입 차단 효과까지. 잎을 따서 우린 물로 스프레이 제작 가능? 말린 잎으로 방향제 겸 방충제 제작. 꿀팁 2. 계피, 우린물. 계피를 우린 물을 분무기에 넣어서 집안에 뿌려보세요. 모기가 계피향을 매우 싫어해요. 제작법. 계피 3회. 사계를 물 1리터에 30분간 끓여서 우린 후 식혀서 사용하세요. 꿀팁 3. 마늘, 우린물. 마늘을 우린 물도 효과적이에요. 냄새가 강하지만 모기 퇴치 효과는 확실해요. 제작법. 마늘 5회. 육쪽을 으깨서 물에 하룻밤 우린 후 걸러서 사용하세요. 꿀팁 4. 초음파 활용법.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음악 주파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초음파 앱을 다운받아서 잠들기 전 10분간 틀어보세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에요.
꿀팁 5. 선풍기의 숨은 효과. 선풍기를 계속 틀어두세요. 모기는 바람을 매우 싫어해요. 약한 바람이라도 모기의 비행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주의사항들. 1.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향이 강한 천연 재료 사용 시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테스트해보세요. 2.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 양파나 마늘 사용을 피하세요.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될 수 있어요. 토마토나 소금 위주로 사용하시기 바라요. 3.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 토마토나 기타 재료를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특히 양파 껍질이나 소금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점 임산부 주의사항. 임신 중에는 강한 냄새에 민감할 수 있으니 농도를 조절해서 사용하세요. 지역별 특성 고려법. 도시 지역 하수구와 정화조 관리가 중요해요. 농촌 지역 논밭 근처라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해안 지역 습도가 높아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해요. 산간 지역 순모기까지 고려해야 해요. 클로징. 건강한 여름나기의 약속 5분. 감동적이고 따뜻한 마무리 음악.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 약 1시간 동안 모기 없는 건강한 여름나기 방법을 함께 알아봤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화학살충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어요. 토마토의 힘을 믿으세요. 토마틴 성분이 모기를 완벽하게 차단해 줄 거예요.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최고의 천연 방충제가 될 수 있어요. 물기 관리가 핵심이에요. 소금으로 습기를 제거하고 모기 서식지를 차단하세요. 작은 틈새도 놓치지 마세요. 완벽한 차단이 성공의 열쇠예요. 물주머니의 과학을 활용하세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에요. 응급처치법을 기억하세요. 만약 물렸을 때 3초 만에 해결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관리해 주시면 여름 내내 모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요. 특별한 약속 하나.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약속드려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반드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한 달 동안 꾸준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때는 제게 연락 주세요.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게요. 마지막 당부. 만약 모기로 인한 질병 증상 고열, 심한 두통, 발진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등 모기 매개 질병은 조기 치료가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실천 체크리스트.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일들. 토마토 구입해서 집 곳곳에 배치하기. 양파 껍질 모으기 시작하기. 집안 틈새 점검하기. 소금으로 배수구 관리하기. 물주머니 만들어서 달기. 응급처치용 비누 준비하기. 희망의 메시지. 85세 장순이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미라야, 내가 8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 이제 우리 손자들한테도 알려줄 거야. 화학약품 없이도 이렇게 깨끗하게 모기를 없앨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여름에는 토마토 1개, 양파 껍질 1줌, 소금 1자, 물주머니 하나로 모기 걱정 없는 평화로운 밤을 보내시기 바라요. 마지막 인사. 자연의 힘으로 모기를 이기고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보호하는 이보다 더 완벽한 해결책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화학무기가 아니라 자연의 지혜였다는 것을.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미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